한국에 지금 뭐 출산율 문제도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평가절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최근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제조로는. 제조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제조업 경제도 나빠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항상 대만을 침공하겠다, 대만은 자기 땅이다, 이렇게 미국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최근에도 항상 보내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벌 회사 지배 구조 문제인데요. 이제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런 지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엄청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투자를 할 수 없고 위험한 상태인 거죠. 출산율도 이제 저하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은 이제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있고. 그게 바로 나는 한국 사회 그리고 호주 사회, 진짜 그게 완전히 다른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알아요. 다 갖춰져 있고 좋은 옷도 좋은 차도 내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가 허전해. 이 허전함이 잘 안 채워지는 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봤어. 연애는 뭐 사랑하면은 사랑의 감정이 채워질 수 있겠지. 연애가 아니었어. 물질도 아니야. 물질은 진짜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행복의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진짜 생각해보면, 남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냥 진짜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게 정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한국 사회를 조금 접해본 내 나이 또래 내가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가 내가 느끼기에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틀을 딱 박아놓고 여기에 나를 비교해요. 그럼 나는 이 공동체에 맞을 사람이 되려면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나 진짜 호주에서 한국 돌아와서 계속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 물들어 가지 말자, 네 소신껏 살자, 그렇게 항상 계속 다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가는 게 진짜 난 너무 싫어. 내 주변 사람들이 용품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 사회는 그래요. 내가 느끼는 이 사회는 그게 진짜 숨 막혀.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나이 진짜 미치겠거든. 그 워킹홀리데이 특히 갔다 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진짜 내 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런 거 많이 느꼈어. 이번 년 지나면 니 몇 살인데 니 뭐가 더 이루어져야지. 한국에서는 그 틀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 그 틀이라는 게 뭐냐면,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집, 어느 정도의 차,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지 네가 어느 정도는 살아왔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걸 보여주거든. 나란 사람을 그걸로 증명해. 뚜벅이라도 괜찮고, 진짜 만원짜리 티가 10만짜리 티보다 내가 더 예쁘면 그렇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더 좋은데. 근데 자꾸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입으면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알지, 완전 알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CS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187개국을 대상으로 5가지 항목을 두고 국가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발표한 보고서를 제가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5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안전과 보안이었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의 안전과 보안 능력, 영토의 안전까지 해서 랭킹을 매겼는데 한국의 랭킹은 40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봤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카페에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노트북이랑 핸드폰을 두고. 근데 한국인이 이걸 다 놔두고 화장실을 마음 편하게 가는 걸 보고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한국은 웬만하면 CCTV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안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40위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명백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계 분위기상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앞서 인터뷰했던 이 구독자분이 19살 때부터 주식을 업으로 삼으면서 10년 넘게 주식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온 분이죠. 이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가절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분위기,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내려진 케이스인 거고, 그 뒤에 제가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뭐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녹화가 된 영상이거든요.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인데 아마 한국에서 20대 동안 사회생활을 해보다가 20대 후반 정도 되면 정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한국에서밖에 사회생활 안 해봐서 비교가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뭔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케이스만 제가 인터뷰를 딴 거고, 정말 사람들은 삶을 다양하게 살아오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고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이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내가 잘하는 걸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호주에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막 와서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보잖아요. 그 댓글을 보면서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응원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내 자녀와 내 미래를 이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무작정 가려고 했었는데 무작정 가면은 답이 없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뭔가 기술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코딩이 그때 당시 유행이어서 코딩을 잠깐 했었는데 코딩은 저랑 안 맞아서 빠르게 포기하고 영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올해 초부터인데, 그 어떤 건축 학원에서 33의 그 자격을 주는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호주에서 어학연수도 3개월 할 수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지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어쩌다 보니 그 공장 산업단지라고 해야 되죠? 공장 단지에 그 원룸 건물에서 살게 됐는데 한국인이 안 살아요. 저만 한국인이었어요. 다 외노자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웃 주민으로서 그냥 좀 더 이야기 더 나누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편견은 없었어요. 다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좀 불편한 분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 가게 되면은 외노자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정말 최약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에티켓은 무엇인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대처하려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기술보다 영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진짜 살고 싶다면은 이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민은 최종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호주 사회와 완전히 융합돼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지, 이민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은, 만약에 이민이 되면은 제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거죠. 삶의 하나의 순환일 뿐이지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직장을 관두고 네가 하고 싶은 제2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묻는다면 쉽게 선뜻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야, 유학할 돈으로 차나 바꿔라. 그 카푸어란 말이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원룸 살면서 저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게 우리 사회거든. 정말 웃긴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그게 부럽지 않다고 하는가 봐요. 내한테 질문 던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일을 하고,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현재는 불행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확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진짜 20대 중반에 몰라.
내가 워킹 갈 때는 그때는 내가 잃을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잃을 게 생겼어. 왜냐면은 나는 이번에 가면은 정말 호주를 간다면 나는 무조건 거기 살 생각하고 갈 거거든. 1년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못하는 거잖아. 정말 매달려야 되겠지. 근데 빨리 나는 아니면 아니고 그냥 마음 접고 빨리 여기 살든지. 사실 지금 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여기 살려면은 여기에 맞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자꾸 부정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거든. 이게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이 안 돼서 네가 용기를 못 낼 것 같으면 감수하고 빨리 살든지. 결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고 싶은 그런 갈증.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항상 저는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두렵고 막연한 길이기 때문에 용기는 필요하다. 결정했다면 지르고 앞만 보고 달리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은 호주에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전 여자친구 덕분에 제가 호주 티켓을 얻어서 한 달 살게 되었는데, 그때 맡은 공기와 그때 그레이트 오션 로드, 네, 멜번 한 달을 살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다시 꼭 가고 싶어서 이번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얘기해도 됩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잘 지내니?